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입맛이 없을 때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김치찌개에 잘못된 재료를 넣으면 암을 유발하고 신경을 죽여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재료가 아닌 평상시에 너무나 흔하게 넣던 재료들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식당들은 이 재료들을 맛의 비법이라고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잔뜩 넣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김치찌개를 발암물질로 만드는 식재료들을 알아보고 그 재료를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조리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건강한 김치찌개를 드실 수 있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김치찌개를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김치찌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음식입니다. 이런 김치찌개는 보통 김치를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에 달달 볶아 다진 마늘, 파, 양파, 설탕 등과 물을 넣어 끓이고 취향에 맞게 고기, 햄, 참치, 꽁치, 라면사리 등 취향에 맞는 재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 따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잠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 중 이상한 몇 가지를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발암물질을 5가지나 섞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와 각종 4개 질병의 원인 달콤한 독약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재료이지만 모두가 아는 최악의 재료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질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습니다. 설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체에 당분이 쌓이게 되고 쌓인 당분은 비만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뇌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기분과 행동을 좌우하는 신경전달물질을 교란시키고 신경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2에서 3배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설탕은 암을 유발합니다. 암 발생 원인으로는 음식, 흡연, 유전적 요인, 음주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 음식이 암 발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대장암, 췌장암 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만이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설탕을 우리의 밥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달콤한 독약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설탕을 넣지 않으면 단맛이 없어서 김치찌개가 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설탕 대신 천연재료로 다른 단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천연재료로는 양파, 대파, 꿀 등이 있고 충분히 설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탕 대신 천연재료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최악의 식재료는 치사량이 있는 스팸입니다. 스팸은 말 그대로 치사량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어느 식재료나 과하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스팸의 경우엔 조금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스팸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선 아질산 나트륨을 자살위해물질로 지정하며 스팸의 위험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선 아질산 나트륨을 E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EA군이란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위험한지 연구를 진행하고 분류한 분류군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질산 나트륨을 음식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인 섭취를 하게 된다면 청산가리는 60g 아질산 나트륨은 사투지우로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치사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식재료를 왜 계속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윤 때문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을 대체하는 원료로는 채소 분말이 있습니다. 이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생산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이유는 본인들이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팸 대신 어떤 걸 넣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건 바로 생고기입니다. 생고기는 비싸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스팸도 비쌉니다. 생고기나 스팸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발암물질과 독이 들어있는 스팸보단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고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식재료는 바로 참치캔과 꽁치캔입니다. 사실 이 2가지는 오늘 주제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게 된다면 이 통조림들도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기에 가볍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끔 통조림엔 방부제가 엄청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통조림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낙에 극미량이라 건강상의 유해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에서 통조림 캔에 대한 BPA 규격을 0.6팸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발암물질 통조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찌그러지거나 부푼 통조림과 방금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찌그러지거나 부푼 통조림은 세균 침투 가능성이 아주 높고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냥 까보지도 말고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금 개봉한 통조림인데 통조림에는 잠재적 발암물질인 퓨란이 있습니다. 퓨란은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열처리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퓨란이 들어오게 된다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지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퓨란은 휘발성이 강해 통조림 캔을 개봉 후 10분간 방치한 뒤 조리를 시작하면 그 사이 모두 날아갑니다. 그냥 10에서 15분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첨가하기 10분 전에 미리 개봉을 해두시고 10분 후에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식재료는 라면사리입니다. 라면사리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식재료입니다. 라면사리 자체의 문제보단 라면사리는 정말 사리로 먹고 밥까지 함께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시게 된다면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췌장을 지치게 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밀가루 자체 당지수는 5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밀가루 가공식품인 라면은 73으로 당지수가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밥까지 같이 먹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식습관 중 하나가 완성됩니다. 라면사리와 마찬가지로 우동사리, 국수사리, 수제비 등 모두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고 대신 할 사리로는 두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부를 김치찌개에 넣게 된다면 부족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 매우 중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두부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절대로 넣어선 안 될 식재료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